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흑금성 사건과 영변 핵기지 공작의 허구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첩보전이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죠. 자기들의 간첩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2011년 6월 21일 중앙일보와 월간 중앙기사를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2011년 때 흑금성이 김정일이가 직접 평양에서 우리가 작게 5027을 갖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것 때문에 북한에 작게 5027을 갖다 준 사람과 그 기관, 대통령을 숨기기 위해서 흑금성을 엮고 그 희생양으로 육군 투스타를 깜빵에 보내놓고 재판을 할 때, 그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8260 부대원들이 한창 활약을 할 때보다 10년 정도가 뒤처진 거죠. 이 기사에 의하면은 한국군 영관급 장교 4명이 북한에 납치됐다, 이런 겁니다. 날조죠, 날조. 그렇지만 국가정보기관에서 하는 공작이라 일간지에 다 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공작을 하는 게, 이런 일들을 꾸미고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최인수 납치 사건을 앞뒤로 피해서 꾸미는 겁니다. 당시 최인수 납치 사건은 국정원 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았지만 직급이 낮거나 관계가 없는 업무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기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며칠 있다가 김기삼이가 이봉규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삼이는 정식 국정원 직원입니다. 최수영 같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국정원의 비밀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 요것만 미국 정보기관에 이야기를 했지 최인수 사건은 지금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하니까 며칠 있다가 이봉규 채널에 나와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봉규 같은 놈들의 영상을 보질 않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안 거죠. 그만큼 코패스 정치정보 채널은 감시하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고 댓글을 올려도 바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조만간에 또 폭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채널은 국정원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다 감시합니다. 감시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뒤를 봐준다고 할까? 몇 번 폭발을 시도했지만 폭파되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자, 재밌는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흑금성이 북한에 침투해서 김정일을 만났다, 이게 안기부 공작으로 될 것 같습니까? 바로 북한 정보부의 공작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한 체제는 남한의 공작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다니거나 그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북한 자체가, 통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중앙정보부 때 살인범들을 모아서 북파 공작대를 임무를 부여할 때도 이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 휴민트들이 수집해놓은 정보를 갖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휴민트들도 거의 다 6.25 때 켈러 부대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던 사람이라 거기에 적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신변이 들통나진 않지만 영변 핵기지 공작 이후에 전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흑금성 재판에서 대령 3명, 중령 1명이 북한에 납치됐다. 그리고 그것이 영변 핵기지의 기밀을 알아내려고 공작을 하다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영변 핵기지 기밀이 정확하게 미국 CIA로 넘어간 날짜가 김대중이가 노벨상 수상을 한 다음에 열흘 정도 뒤입니다. 열흘 정도. 그런데 2011년에 1998년도에 영변 핵기지 기밀을 정보사에서 탐지를 했다, 또는 침투해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살포하고 있고, 일부 밀리터리 채널에서 보면은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날조죠, 날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북파 공작원들이 평양까지 갈 때 자기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야간에 철책선을 딱 앞에 가면은 수색대에서 통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북방 한계선에 가서 북한 철책을 넘어서 약속한 장소로 가면은 거기에 바로 북한 호송원들이 와 있는 겁니다. 북한 호송원들이 북파 공작원들을 데리고 다음 접선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인수인계라고 그들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양에 가서 정보를 갖고 다시 통문에 도착하는 게 한 달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 때도 서해안 쪽으로 침투해서 광주 주변에 600명이 주둔을 할 때 바로 해안선 인근에 사는 고정간첩들이 조별로 침투한 북한 부대원들을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해가지고 광주 주변 산에다 다 은닉을 시켜준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 그 해안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거죠.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육군 중령이 북한에 납치돼서 7개월 후에 탈출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북한 간첩이죠. 당시 미국도 영변 핵기지 기밀을
탐지할 때 휴민트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위성이나 신호 정보로 수집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휴민트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애타게 찾던 이 휴민트 정보가 용산에 있는 미 CIA 사무실로 건너간 날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노벨상 수상 발표 후 열흘 정도가 지난 날짜에 바로 8240 켈러 부대장 이현길 씨와 중앙정보부 전 요원 그리고 현직 보안사 요원 이 세 명이 비밀리에 미 CIA 사무실에 그 기밀 자료를 갖고 도착한 겁니다. 물론 그 공작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안 잊어먹는 겁니다. 그때 정보사령부 쪽의 사람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때 원장이 임동원이었죠. 김정일이 임동원에게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했다고 해서 그 특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건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특사를 보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현직 보안사 요원은 그 사건 이후에 보안사에 사표를 내고 미국 CIA에 특채됐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보상금을 좀 받았을 겁니다. 이게 실제인데 이 사건을 놓고 그 날짜마저 잘 몰라가지고 98년, 99년 이때 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공작관 출신이라고 하면서 뻥치면 최수용이가 이 이야기 합니까? 최수용이는 새카만 쫄병이죠. 그 당시에. 최수용이 말에 의하면은 안기부 때 황장엽 탈북을 이현길 씨한테 의뢰했을 때 이현길이가 황장엽을 중국으로 빼돌릴 때 자기가 경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안기부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청주케 시다바리가 된 거죠. 바로 북한은 이런 체제라 한국 첩보원이 북한에 침투한다. 그러면은 안내원, 호송원이 수십 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북한에 침투는 못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지만원이가 5.18 때 광주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수백 장을 올릴 수 있었냐? 바로 북한 정보부에서 제공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40, 50년 전에 어떤 부대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나 이걸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정보가 차단되고 감시를 하는 북한에서 5.18 때 광주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진 수백 장을 찾아 보도를 하는 것은 북한 정보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만원이가 활동했다고 갔던 노수다 담요가 북한 정보부 요원이 맞고 법원에서 노수다 담요의 신원을 밝혀라 이렇게 하니까 지만원이가 결국은 내가 노수다 담요 아이디를 갖고 1인 2역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깜빵을 가버린 겁니다. 노수다 담요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애국 운동을 제대로 하시려면 본 채널에서 판매하는 작게 8018 그리고 김대중과 청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 이 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책을 보지 않고 간첩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윤석열 어게인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곧 대한인민민주공화국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감사드립니다.